안녕하세요. 네오 아이디TV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그 계속 AI 관련된 주제들만 모아가지고 최신 동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신 AI 기술과 앞으로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 자료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두라는 거 아시나요? 바이두. 한국에서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알고요. 이게 중국의 구글 같은 겁니다. 중국의 구글. 실제로 이 바이두라는 이 중국의 이 검색 엔진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요. 구글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게 구글하고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구글을 그냥 따라해서 만든 검색 엔진이고요. 이게 이제 차이점은 그거죠.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중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바이두라는 검색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 짝퉁 구글이죠. 중국에서만 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구가 무려 그죠? 15억 명. 그 중에 인터넷 인구 사용자만 해도 한 10억 명은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바이두가 AI 쪽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 지사도 있고요. 이 로빈 리라는 그 CEO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그러니까 원래 중국인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 이제 살다가 여기 와서 이 사이트를 창업했고요. 그전에는 뭐 유명한 실제로 구글에 일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한 그 엔지니어 출신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바이두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고, 지금 AI 쪽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하고 반도체, 클라우드, 그다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글이 하는 거는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냥 구글을 쫓아가면 자기들도 똑같은 그죠?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500만 명 이상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계획은 거창하죠.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버 개발 보급하겠고, 뭐 딥러닝 그죠? 클라우드 그죠? 뭐 AI 애플리케이션, 자율주행 플랫폼 이런 쪽의 생태계를 자기네들이 구축하겠다. 그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그렇죠. 이 많은 500만 명이라는 이 인력을 실제로 양성할 수 있을까? 중국의 기술력이 AI 쪽은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긴 한데 500만 명이라는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되게 의문스러워요. 실제로 중국에는요, 이 그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그죠? 수준의 대학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한 정도의 그 대학들의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사실 한국보다 낮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예. 그리고 실제 중국에 그냥 보통 2류, 3류 대학이라고 치면요. 거의 우리 한국이 한 전문대 수준쯤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인력들이 과연 퀄리티가 얼마나 될지 되게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AI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자, 이제 미국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국 국방부에서 그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그 5세대 전투기까지 나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F22라는 그죠?
세계 최강의 공격기라는, 그죠? 전투기라는, 이게 5세대 전투기인데, 이제 이 차세대라는 건 여기서는 6세대를 말합니다. 6세대. 그래서 이 6세대의 AI를 이제 탑재하는 거죠. 사실 그 지금에 나오는 인터넷이라든가 지금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통신 기술은 사실 미국 국방부에 연구한 결과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인터넷, 무선통신, 심지어 GPS, 그죠? 터치 스크린, HUD, 이게 다 미국 군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로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예, 지난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미군에서 나왔던 이 기술들이 몇십 년 후에 그죠? 이 일반 이 기업이나 일반 우리 사회에 이렇게 파급됐다는 걸 봤을 때 미국의 그 AI 기술을 인한 그죠? 그 군사 기술은 이미 우리가 상상 이상을 초월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세대 전투기 AI 탑재해서 개발 중이고요. 이게 결국은 F-22하고 F-35를 능가하는 전투기를 2030년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차세대 공정지배라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 국방 비행기 만드는 그 군사 분야 업체들이 이제 그 협업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개발을 뭐 계속 하고 있고요. 이 6세대 이 전투기는요, 이제 핵심적인 게 이거죠. 장거리 센서를 통해서 신속하게 목표를 탐지하고, 그죠? 초음속 스텔스 비행은 기본이고요. AI를 활용해서 전투 지원 기능을 탑재할 거다. 라는 게 그 전망이 되고요. 이 신형 전투기에서는 그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그죠? 정보 감시 정찰 데이터를 즉시 수집,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세대 전투기도 과거의 전투기보다는 굉장히 고성능 기반이긴 하지만 사실 그 F-22만 해도요 90년대 전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그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는 굉장히 그 구식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AI 시스템이 뭐 F-22에 탑재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성능 어떤 이런 정보나 감시 정찰 데이터를 갖다가 바로 뭐 즉시 뭐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6세대는 이게 이제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석하고 수집하는 이 능력,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더 빠르게 이제 그 적기를 찾아내가지고 공중전화를 할 수 있겠죠. 예. 지금도 뭐 사실 세계 최강이기는 하지만 그죠? 이게 빨라지면 이제 사실 이걸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 양, 방대한 양의 데이터하고요. 밀리세컨드라고 해서 1초가 1000밀리세컨드입니다. 1초.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분석한다는 거는 1초 안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1초 안에 최선의 공격 방법도 제한을 하고, 그죠? 이 선택지별로 승률을 파일럿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깃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타깃을 1초 안에 분석해서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제품 2021년에 뭐 제작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걸 총괄하는 어떤 그 스티브 로저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의 방대한 데이터 학습하고 그러니까 AI가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를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처럼 사고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지더라?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승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학습을 거듭할수록. 그래서 전투 시행착오가 결국은 종료가 되는 그 시점 안에는 내년 7월이라고 하는데 인간 조종사가 AI를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 이런 학습한 어떤 전투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죠? 이 AI 전투기가 인간이 조종하는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했을 때 이제는 인간은 어떠한 베테랑 비행기 그 조종사일지라도 AI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조종사가요 몇천 시간의 비행기를 보유해야 되거든요. 베테랑 조종사가 되려면요. 예. 몇천 시간.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그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고도의 그 숙달된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AI는요 수백 시간 안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수백 시간 안에 이런 비행 경험을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결국은 어 이제 베테랑 조종사가 미래 세계에는 앞으로 세상에는 이 6세대 전투기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 베테랑 조종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AI가 수백 그 그냥 몇천 시간 할 거를 AI는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비행 경험을 획득한다면 그냥 뭐 한 번만 학습하면 그거 복제해가지고요 비행기에다 그대로 그 복제한 AI를 비행기에다 카피만 하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 전쟁은 우리가 그 과거에 봤던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예, 인간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요. AI가 조종해서 공중전을 벌이고 서로 싸우는 예, 이러한 시대가 이제 곧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도 우리도 지금 이 AI 기술력이 굉장히 낮아요. 보면은 뭐 유럽, 중국, 일본에 보다도 우리가 뒤쳐져 있거든요. 네. 빨리 경쟁력을 기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구글에서요. 오토 MR 제로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구글이 AI를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죠. AI로 그 딥러닝 기술 이용해서 알파고를 만들고 이제 알파고를 제로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제 알파고를 능가하는 이건 또 구글 AI를 만들었는데 자, 이제 오토 ML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게 딥러닝인데요. 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모델. 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인풋이라고 하죠. 인풋 데이터를 이 모델에 집어넣으면 요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데이터를 이 모델에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 예. 그 얘기는 이 모델이 인간의 머리와 같은 거죠. 머리. 생각하는. 예. 인간의 머리와 같은데 내가 어떤 걸 본다. 어떤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인간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이 딥러닝의 AI 모델은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뭔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뭔가를 보면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겠죠. 판단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마치 인간을 치면. 이 딥러닝 모델의 AI 모델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판단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과를 예측해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AI 모델입니다. 이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 구조 같이 그 뉴런과 시냅스가 계층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런이 있고 이렇게 신경망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뎁스가 이어지는 거죠.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거를. 예, 이렇게. 그런데 이 인공신경망 기반에서 모델에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노드, 이 노드라고 해서요. 이거의 이 신경망의 이 개수입니다. 개수.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 뎁스가 있죠. 깊이가 있죠. 이걸 층이라고 부릅니다. 층. 그죠? 층수. 그래서 이 노드들과, 그죠? 이 여러 개의 이 노드들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층수. 이거를 모델링 하는 거죠.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이거를 너무 깊게 만들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예측을 하고, 노드 수가 너무 적으면, 그죠? 노드 수가 뭐 이렇게 뭐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죠?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요. 노드를 이렇게 여러 개로, 그죠?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면 또 좋은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노드와 층수를 바꿔보면서 또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웨이시라고 해서 어떤 가중치를 줘요. 이게 이제 미분을 이용하는 미분의 그 수학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웨이시라고 해서 이 가중치도 계속 변경을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예측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이 오토 ML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노드와 층수와 이 웨이트과 이 가중치를 최적의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거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즉슨 이 알고리즘, 그죠?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도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모델을, 최적의 모델을요. 그래서, 이 오토ML 제로가 딥러닝에 이제 최적화된, 그죠? 최적화된 모델이긴 한데, 이게 딥러닝 이외에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최적화를 또 최적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낸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어, 이 오토ML 제로를 이용해서 그죠?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적의 알고리즘을 또 자동으로 찾아준다. 그죠? 선택해주고 추천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65개의 수학 연산을 조합하고요. 최적의 기계학습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학습 그 코드를, 그죠? 그 모델을 딥러닝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현재 AI 모델의 개발 방식인데, 이제는 이것마저도 AI 자체가 판단해서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AI의 이제 점점 이 진화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예,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어떤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죠. 그렇죠.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그죠?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 AI가 자기가 스스로 이 코드를 지속적으로 막, 그죠? 변이를 시키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론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다양한 수학적 연산을 바꿔보고, 교체하고, 제거하고 하면서 최적의 기계학습 코드를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봤는데 인간이 개발한 모델과 유사한 예, 2층의 인공신공망, 예, 선형회귀, 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예.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고민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를 AI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지가 스스로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그거를 이제는 AI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결론은 이 오토ML 제로가 성공이 이게 만약에 이제 확산이 되면요. 기계학습의 모델링 이게 이제 지금의 딥러닝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일반 프로그래머가 쉽게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고급 인력의 경영과 직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오토ML 제로가 고급 인력의 경영과 직관을 이 오토ML이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알려주는 거죠. 고급 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마저도 드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초보자도 고급 인력이 할 수 있는 이 경험과 직관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은 그렇죠. 이제 AI가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마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점점점 확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AI가 이제 일반화됨으로써 예,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겁니다. 어,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는 본인들의 판단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더 이상 이 AI 이 알고리즘과 이 모델과 AI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 직업을 잃게 되는 쪽에 속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 하지만 이 AI 오토ML 재료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새로운 승진의 기회라든가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